저희 기관은 1964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조직입니다. 지방 정부들이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고 만든 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지방 재정의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리더로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장님의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내 인생 내 컷 사진입니다. 저희가 미리 사진 몇 장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 사진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좀 찾고자 찾았는데 네. 그 한국의 대부분의 가장들이 그렇듯이 가족 사진 중에 본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들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손이 누이가 빠져 있긴 한데 아마 그때 사춘기여서 아마 본인이 까칠하게 빠졌을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속리산 법주사에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등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라오는 동안 뭐 공직, 공무원 뭐 이런 것이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게 와 닿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제가 공직생활 30년과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아주 그 바탕이 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영향이 있으셨던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아버님은 혹시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되게 그렇듯이 굉장히 좀 엄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애로운 분이, 그러니까 감추고 계신 자애로운 분이 있으셨고, 네. 특히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아마도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으로 공직 생활을 걸어오셨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오셨는데 그만큼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조금 경험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그 장면을 하나 굳이 뽑는다면 지금은 사라진 부서인데 변화관리팀장이라는 걸 하면서 북한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네.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상당히 이제 남북한의 교류가 좀 더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잘 접근이 어려웠던 개성 시내까지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북한 사회를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보았고 통일이 되면 여기도 우리의 지방인데 할 일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은 네. 아주 머릿속에 남았던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잊지 못할 또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아버지가 도청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30년이 지난 후에 충청북도청에 부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면서 인수인계서에 사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감회와 소회가 이렇게 겹쳐졌고 이곳에서 제 삼친께서 한 세대 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또 이어받아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있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주로 정책 업무만 하다가 내 고향에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보람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그 첫날 사진이 있길래 골라봤습니다. 네. 이 사진을 고르시면서도 여러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약 30년 동안 이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핵심 보직을 또 맡으시고 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서 지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중앙에서 이 정책을 설계할 때 지방과 또 현장에서 마주한 그 지방은 좀 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지방이라는 실체는 동일한 실체죠. 다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있을 때는 그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통일적이고, 가급적이면 뭐 효율과 형평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데 반해서, 근데 또 지방에서 보면 그 각각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 적응적이고 또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들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그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중요하고요. 지방재정공제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의미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 경험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쪽 모두를 또 경험하신 입장에서 또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측의 그 간극을 좀 좁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소통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을 볼 때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그 워크숍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뭐 그 이외에 뭐 회의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도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담당자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또 담당자들 모여서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또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의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그 장을 함께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이 되었는데 그런 그 모임 하나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렇게 그 이제 맞추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소통을 하려면 다 함께 만나서 이렇게 네, 마주하는 그 장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도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 고도화 워크숍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사진입니까?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 전체 직원들을 한번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네. 말씀드렸던 그 소통의 일환이죠. 근데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동의 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에 그 하고 싶었던 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저희 함께 했고 또 마음을 그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서 많은 경영 혁신 과제들이 발굴되었고 그 과제들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단지 저런 모임이 우리 공제회, 우리 조직을 앞으로 그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정말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공제회의 일원으로서 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모임이고 또 공제도 뭐 새로운 그 비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모멘텀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저기에서 가장
그 구성원들이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그 제1의 과제로 내셨던 것이 AI 전환이거든요. 그런 AI 전환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함께 했었던 그러한 행사로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할 때도 동네 형님 같은 이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좀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동료들이 함께 그냥 뭐 형님처럼 그렇게 따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거의 가장 많은 편이니까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 거리감을 두면 그만큼 소통이 어려워지니까요. 좋은 형님이자 좋은 상사이고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이사장님 아래에서 일을 한다면 직원분들도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 사진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좀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그 지방재정공제회의 그 공제사업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작년 봄에 그 영남 지방에 큰 그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의성 지방에 제가 이제 화재가 난 이후에 이제 갔었던 곳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제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피해당한 그 주민이 그 새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지방정부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겪지 않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고를 수습하고 뭐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데 조금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크게 했었습니다. 저렇게 또 피해 복구 상황을 현장을 직접 가시기도 하시는군요. 네네. 그 많은 분들이 늘 그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직접 현장에 가야지 문제도 좀 더 볼 수가 있고 답도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런 큰 재난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좀 신속한 대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현장에서 좀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그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비결이라고 할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 지방 정부별로 그 사무국을 두고 있어서 그 현장에 그리고 현장에 밝은 그 직원들이 바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권역별로는 또 그 광역센터를 두고 있어서 뭐 유사시에 뭐 직접적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평소에도 여러 가지 업무 연차를 통해서 그런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된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영남 그 산불 때도 마찬가지고 대전에서 뭐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거기도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제 담보 중에 뭐 시민 안전 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대응팀이 꾸려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바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응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안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수많은 업무를 그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AI 체계로의 전환을 또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이 사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국장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데 현재 AI를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AI는 당연히 우리가 활용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체계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도 AI에 기반해서 하고 또 우리들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 체계에 있어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떤 기관이야라고 하면 아마도 AI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를 잘 알리는 것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AI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존재와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서 하자라고 주문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지방재정공제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좀 더 발전적인 기관으로 좀 더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방점을 두어서 이야기한다면, 역시 AI 전환을 가속화해서 기관을 좀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고 지방 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갖추는 그런 교육 기관을 설립을 해서 제 임기 내에 설립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 전문가로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그런 원칙이나 또 신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의 행정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단 하나로 표현하자니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집안 어른으로부터 족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4글자의 이제 한자말인데 근화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부지런하다, 또 삼가라, 또 화합하라,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라고 하는 4글자였는데 아마도 행정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닥쳤을 때 이렇게 곱씹어 봤었던 그런 경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치 TV에서 마련한 인터뷰 자리에 나오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아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뒤에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리고 저희들의 일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고객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공제회를 기억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생각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힘, 지방재정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지역을 위한 지방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넘어서 위기의 순간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